김우미입니다. 아침의 하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우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시죠. 매일경제입니다. 트럼프, 멕시코, 캐나다를 얘기를 하는 거죠. 멕시코랑 캐나다에 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아래 멕시코 있고요. 위에 캐나다 있죠. 서로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이고 서로 자유무역협정 FTA도 체결을 한 나라들인데 여기에 무려 25%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기사 이어서 좀 볼까요? 경향입니다. 네, 관세 전쟁 선포. 트럼프 앞엔 동맹도 없다. 이거 거의 관세 전쟁을 선포한 거 아니겠느냐? 동맹도 없구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볼까요? 취임 이래 내가 취임한 바로 그날 1월에 이 멕시코랑 캐나다의 25% 관세 안에 내가 서명을 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유, 불법 이민, 마약 대응을 좀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럼 동맹도 아닌 중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냐? 중국엔 펜타닐 유입 중단 때까지 기존 관세에 10% 더 추가해서 부과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중국은 물론이고요. 지금 미국 위아래에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에 무관세 때문에 이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무조건 25% 중국에 진출한 이 경우는 여기다 플러스 10%까지 관세를 더 물리겠다라고 했다라는 건 우리 기업들도 상당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트럼프 베트남이 위기가 정말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철도 급식 7만 명 파업입니다. 네. 철도 노조 파업한다고 말씀드렸었죠. 다음 달 5일부터 파업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울교통공사, 수도권 지하철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가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는 소식을 저희가 전해드렸었어요. 근데 여기에 덧붙여서 지금 급식 이게 무슨 얘기지 싶으실 수 있는데 지금 이 급식 관련한 게 급식도 물론이고요. 환경 미화를 담당한 어떤 교육 공무직 근로자들도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철도랑 급식 등등해서 7만 명이 파업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게 더 확대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 보겠습니다. 민주노총은 교통, 교육뿐 아니라 공공분야 파업을 더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 이외에도 국민연금지부, 가스공사지부, 자치단체 공무직보험부 서울지부 등도 파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 현재 총파업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다 민주노총 산하인데 민주노총은 큰 틀에서, 큰 차원에서 다른 데도 지금 파업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파업이 더 커질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드네요.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여야 내달 10일 재표결입니다. 김여사 특검법 어제 국무회의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제2요구권을 다시 말해서 거부권을 행사를 했다라는 거죠.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했었다. 거부권 행사했기 때문에 그럼 다시 또 국회로 넘어와서 재표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재표결이 아마도 내일 28일 아니겠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어제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 아니다. 다음 달 10일에 우리 다시 표결합시다라고 합의를 했다라는 거죠. 왜 다음 달 10일로 그럼 미룬 것이냐? 지금 야당이 격화되는 여당의 내분에 시간을 두고 좀 이탈표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해석적인 부분인데 근데 김 여사 거부권뿐만 아니라 민주당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있다라는 기사가 있어요. 다음 기사를 좀 이어서 보시죠. 중앙일보입니다. 무죄 기세 오른 거야 용산 여당 검찰 압박. 지금 야당은 거야라고 지금 표시가 돼 있죠. 여기는 무죄로 기세까지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산과 여당 검찰을 모두 압박하고 있다. 김여사 특검법으로 용산이랑 여당을 압박하는 건 알겠는데 검찰 압박은 무슨 얘기야 싶으실 수 있는데 여기 보겠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선고 뒤에 공세가 강화돼서 특검 세 번째 거부 용산 앞에서 시위를 하기도 했고요. 내달 10일 재표결 여당 이탈표 공략하는 것 같다. 근데 여기 검사 탄핵안도 다음 달 4일에
본회의에서 처리를 할 예정이다라는 겁니다. 김 여사 관련한 의혹이 지금 무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에 대해서 지금 탄핵안을 냈죠. 그것도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예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지금 이 당장 다음 달에 이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있고요. 검사 탄핵안도 있고요. 다음 달도 시끄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시죠. 동아일보입니다. 우크라 국방장관 등 특사단 방한, 무기 지원 요청한 듯. 사실 우크라이나에서 특사단 보낸다고 했는데 소식이 없네 싶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미 입국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10여 명으로 구성이 돼서 비공개로 입국을 했다. 그리고 신원식 안보실장을 만나서 의견을 교환했다라는 거죠. 네. 이제 벌써 만나서 아마도 무기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인 건데 북한군 파병에 우리도 단계적으로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론이 있고요. 하지만 종전, 휴전을 얘기하고 있는 지금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이 또 있는 거죠. 양쪽 사이에서 우리는 뭐라고 우크라이나에 답을 줘야 할까요? 좀 쉬운 일이 하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우산을 들고 있는데 우산이 정말 날아갈 것 같은 모습이죠. 어제 바람 정말 많이 불었습니다. 비도 많이 왔고요. 비 오고 바람이 불었는데 근데 지금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눈이 펑펑 내려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밖에 지금 저희가 지금 직접 CCTV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역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밤 사이에 계속 눈이 저렇게 하얗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 사이에 첫눈이 왔고 지금 전국이 거의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졌다라는 건데 아니 출근할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이렇게 눈 오면 이거 어떡해?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MBN 기자가 교통의 요충지죠. 서울역에 나가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 지금 출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약 1시간 전부터 소강 상태인데요. 이미 나무와 도로는 눈으로 하얗게 덮였습니다. 서울은 평년보다 엿새가량 늦은 첫눈이지만 많게는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렸는데요. 서울시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전 7시부터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는 밤새 내린 폭설 탓에 이른 시간부터 승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른 시간부터 기차를 타거나 다른 지하철과 버스로 환승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 건데요. 영하 날씨에 눈이 쌓이면서 옷차림도 한층 두터워진 모습입니다. 영무실에서는 많은 눈 탓에 승강장이 미끄럽다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큰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서울 성북구 일대 가구 174호에 정전이 발생했고 도로 곳곳이 미끄러워 출근길 교통대란도 우려됩니다. 비교적 가파른 서울 삼청로와 북악산로, 북촌로는 차량 운행이 송대된 상태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 서울이 무려 눈이 20cm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라고 하지만 상당히 눈이 많이 온 거죠. 그럼 이렇게 눈이 지금 소강 상태로 끝나는 건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만 눈 오늘 내내 온다고 합니다. 심지어 내일까지도 온다. 여기 같이 볼까요? 밤사이 첫눈 전국 곳곳 영하 4도로 뚝 떨어졌다라는 건데 오늘 눈비 오죠. 그리고 내일도 옵니다. 오늘도 눈, 내일도 눈, 계속해서 내일까지 전국에 눈폭탄이 있을 예정이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렇게 되면 오늘 당장 지금 출근은 물론이고요. 오늘 퇴근할 때도 교통대란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서 예비하시길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이 TV로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은 눈이 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눈이 펑펑 내려요.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현재 밖에 지금 저희가 지금 직접 CCTV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역의 지금 모습이에요.
지금 밤 사이에 계속 눈이 저렇게 하얗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 사이에 첫눈이 왔고 지금 전국이 거의 영하 4도까지 뚝 떨어졌다라는 건데 아니 출근할 시간 다 됐는데 지금 이렇게 눈 오면 이거 어떡해? 라는 생각 드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 MBN 기자가 교통의 요충지죠. 서울역에 나가 있습니다. 박혜빈 기자, 지금 출근길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역에 나와 있습니다. 밤새 내리던 눈은 약 1시간 전부터 소강 상태인데요. 이미 나무와 도로는 눈으로 하얗게 덮였습니다. 서울은 평년보다 엿새가량 늦은 첫눈이지만 많게는 20cm 이상의 큰 눈이 내렸는데요. 서울시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울시는 오전 7시부터 제설 비상근무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역사는 밤새 내린 폭설 탓에 이른 시간부터 승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시민들은 이른 시간부터 기차를 타거나 다른 지하철과 버스로 환승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인 건데요. 영하 날씨에 눈이 쌓이면서 옷차림도 한층 두터워진 모습입니다. 영무실에서는 많은 눈 탓에 승강장이 미끄럽다며 승객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밤사이 큰 사건 사고는 없었지만 서울 성북구 일대 가구 174호에 정전이 발생했고 도로 곳곳이 미끄러워 출근길 교통대란도 우려됩니다. 비교적 가파른 서울 삼청로와 북악산로, 북촌로는 차량 운행이 송대된 상태입니다. 아직 출근 전이라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상청은 도로가 매우 미끄러워 출근길 교통안전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삐 풀린 입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검 명예채용 청탁 의혹 대통령실 직원 조사라는 기사인데 저희가 볼 건 그 부분보다 이 부분입니다. 구속적 부심 청구 오늘 열린다. 오늘 이 명태균 씨 구속이 됐죠. 구속된 명태균 씨에 대한 구속 적부심 청구 이 구속이 맞는지 나 풀어주세요. 나 이 구속될 상황이 아닙니다. 라는 거죠.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는 구속 적부심이 오늘 열릴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석방 여부를 따지는 심사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윤경호 위원님 처음 구속됐던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이었었는데 그거 외에 너무 많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버렸어요 이미. 그래서 지금 제목에도 나옵니다만 뭐 이런 채용 청탁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이게 풀려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된 이유가 법원에서 발부가 된 이유가 증거인멸 우려였잖아요. 통상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는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현행범이거나 이런 거지 않습니까? 증거인멸이라는 이게 저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지금은 검찰이 얼마나 수사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는지 모르지만 늑장 수사다 이런 비판을 처음부터 받았죠. 팀을 꾸리는데 뭐 창원지검에 그대로 둔 것도 뭐 지적을 받았고 네. 어찌됐든 명태균과 강혜경이라는 네. 두 당사자의 입에 너무 지금 좌지우지되고 있는 셈이잖아요. 핵심인 휴대폰, 명태균이 썼다는 휴대폰, 네. 특히 그가 이렇게 활개치고 다니고 뭐 심지어 막후 거래까지 한 걸로 추정되는 시기 2019년에서 21년, 22년 이 언저리까지 썼던 휴대폰은 전혀 지금 압수수색도 못하고 있다는 거니까 네. 그런 점에서는 법원이 명태균을 풀어준 상태에서 수사를 해라. 이게 먹히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관심은 석방이 될까라는 문제보다는 오히려 구속적 부심에서 대체 명 씨가 이게 풀려나기 위해서 석방되기 위해서 또 무슨 말을 할 것이냐라는 점이 아닐까 싶어요. 다음 기사를 좀 볼까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살기 위해 고삐 풀린 명태균 입. 검찰은 우왕좌왕. 지금 여기선 고삐가 풀렸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살기 위해 고삐 풀린 명태균 입. 오늘 구속적 부심에서 살기 위해 석방이 되기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하겠죠. 최수영 위원님. 네. 오늘 적부심에선 대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또 새로운 얘기 나오는 거 아니야? 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삐 풀린 명태균의 입이라고 제목을 뽑았잖아요. 네.
저는 제가 표현한다면 관역을 상실한 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총은 타겟을 보고 정확하게 발사를 해야 되는데 네. 관역을 상실한 총은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차별 난사입니다. 지금 네. 그 명태균 씨가 지금 진술하는 걸 놓고 보면은 거의 뭐 무차별 난사에 가깝다고 보여지는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가장 결정적 증거인 이른바 황금폰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검찰이 명태균의 진술에 허점을 파고들거나 아니면 반박하거나 받아들이려면은 네. 주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명태균의 입만 지금 쳐다보고 있는 형국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받아쓰기에 급급하고 도대체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니까 언론에 공개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적 부심은 재판정에서 판사 앞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네. 명태균 씨가 또 다른 의혹을 제기할 수는 있으나 그것이 주장일 뿐이지 그게 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검찰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검찰은 김영선 의원 돈 거래하고 지방선거 예비 후보한테 돈 수수한 건 그건 사실상 거의 확정이 된 거 아닙니까? 네. 그 두 가지로 구속영장을 그러니까 그 청구할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 법원은 이 두 가지는 워낙 명백한 사안이라 아마 네. 발부할 수 있는 허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또 거기에서 이제 이른바 난사된 이불 네. 어떻게 이제 정치권과 검찰이 수습할 것이냐 이제 이게 남은 과제인데 저는 창원지검이 이런 식으로 지금 약간 무기력한 수사 속도를 보여줄 경우에는 특검 얘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창원지검이 정말 이거는 명운을 건 수사를 해야 한다. 네. 지금 이 관역을 상실했기 때문에 무차별 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수사력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사실 황금폰의 존재,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해서 황금폰이라고 얘기하는 명태균 씨의 휴대전화를 검찰이 완벽하게 이 압수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보를 해야 뭐 풀어주든 말든 할 텐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풀어주겠느냐. 그러니 아마도 추가적인 다른 혐의 무언가로 또 다른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연장하거나 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명태균 씨가 지금 현재 구속되어 있는 건 정치자금법 혐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거 말고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의혹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습니다. 지금 정리된 표가 좀 있어요. 같이 좀 볼까요? 이렇게나 많습니다. 네. 지금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관련한 문제로 현재 구속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지금 구속구 조사 중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고 뭐가 돼 있느냐? 지방선거에서 내가 공천 줄 수 있어라고 얘기해서 돈 받은 이 공천거래 의혹이 있고요. 이 지금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이 여론조사 조작 혐의 이 의혹을 또 받고 있습니다. 창원 사안단 관련해서도 이거 개입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있고요. 여기서 더해서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관련해 갖고도 또 뭔가 개입된 거 아니야라는 의혹이 있는 거고 조은희 의원 이번에 보궐선거 때 또 경선에 개입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여기 또 경북 지역 사업가의 자녀 취업 청탁, 이 채용 청탁 관련한 의혹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의혹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한 명, 여기 좀 볼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가 며칠 전부터도 살살 나오고 있죠. 어떤 의혹이냐? 이 오세훈 시장이 이번에 이 보궐선거로 이 선거를 치를 때 그때 캠프에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제공하고 돈을 받았다. 이거 관련해서도 명 씨가 뭔가 연관이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오 시장이 어제 직접 입장을 밝혔어요. 들어보시죠. 명태균 씨하고 연락할 일도 의견을 주고받을 일도 없었어요. 정상적인 여론조사의 통상의 예에 비추어서 어긋나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뭐 여론조사에 대해서 얼마나 아느냐로 시작되는 논쟁이 나중에 거의 그 뭐 좀 옮기기 어려운 그 욕설에 가까운 이런 그 갈등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싸움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질 때는 거의 얼굴을 붉히고 다시는 그 볼 수가 없는 만날 상황이 아닌 상태로 헤어졌다는 겁니다. 네. 아예 우리 캠프에서 모두 사람이 다 보는 자리에서 완전히 그야말로 대판 싸우고 헤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 시장. 아니 근데 그러면 여기 볼까요? 의혹은 사실 이거거든요. 아니 그러면 미공표 여론조사 13건을 받고 돈을 줬다면서 돈은 그럼 왜 준 거예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여기 관련해서도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들어보시죠. 추후에 3,400만 원을 뭐 줬다. 혹은 또 뭐 그 이상의 액수가 갔다 하는 거를 저로서는 관심도 없고 알 리도 없고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걸로 명태균 씨와의 인연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관심을 가질 이유도 없잖아요. 선거 치르는 사람이 또 좀 신경 쓸 게 많습니까? 사실 이번 사건이 불거지고 지난주인가 그 뭐 몇 번에 나누어서 3,300만 원을 보냈다는 보도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윤경호 위원님. 지금 보면 오 시장은 나는 몰랐다. 돈을 뭐 주고받고 나는 그냥 거기서 대판 싸우고 그냥 그렇게 헤어지고 안 보는 줄 알았는데 돈이 갔다니 나도 놀랐다라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저 회견을 보면서 제 네. 느낌이 대통령실이 처음에 내놓은 해명하고 어떻게 저렇게 똑같나. 나 몰라. 한두 번 만난 사이야. 그랬는데 나중에 엄청난 전화통화 많이 하고 속속 드러났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한 얘기가 과연 거짓인지 아닌지를 검찰이 그래서 규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저렇게 미그적거리는 늑장 수사에 더군다나 미그적거리기까지 하니 지금 명태균이라는 정치 브로커가 대한민국 정치판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데 네. 과연 제대로 지금 사실 규명이 되고 있는 걸까? 저는 명태균에 대한 여러 혐의들이 지금 이렇게 적시가 되고 나열이 됐는데요. 이거 네. 잘못하면 물타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뭐에 대한 물타기냐? 명태균과 김영선이라는 이름이 처음 나왔을 때 국민 다수가 억소리를 내면서 깜짝 놀랐던 게 뭐예요?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에서 공천에 개입을 했을 징후가 굉장히 높은 통화 내용 또는 다른 증거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결국 검찰의 지금 수사는 명태균이라는 저 정치 브로커가 얼마나 미꾸라지 같은 짓을 하고 다녔느냐. 그래서 이 친구를 뭐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또는 뭐 사기까지도 뭐 가능할 수도 있겠죠. 그걸로 구형을 아주 세게 하고 법원에서 중죄를 내린다. 네. 그걸로 끝날까요? 전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명태균의 이름 뒤에 보세요. 박완수라는 경남지사, 오세훈이라는 서울시장, 조은이라는 국회의원, 뭐 김진태라는 강원지사 등등이 공천될 때 또는 뭐 선거 과정에 여론조사가 조작이 됐니 얼마나 많은 잡음이 있었어요. 그런 거는 쏙 빼버리고 명태균 하나의 미꾸라지가 이렇게 분탕질을 하고 다닌 거에 대해서 단죄를 하겠다라고 끝내버리면 아마 국민들이 상당히 분노를 할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네. 지금 명태균 씨 의혹이 너무 많다 보니까 자칫 길을 잃고 물타기가 또 되는 거 아니겠느냐. 진짜 본질은 여기인데 여기만 쳐다보는 형국이 될까봐 그게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이 해명도 글쎄 진짜일까? 대통령실의 해명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 상황인데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최수영 위원님. 명태균이 하는 수법을 보면 비슷한 일관된 패턴이 있어요. 뭐냐면 의뢰받지도 않은 여론조사를 가지고 해서 본인이 가지고 가서 줍니다. 아하. 그래서 줘가지고 이제 네. 신뢰를 좀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캠프에 참여하거나 계속적인 데이터를 제공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당신들이 원하는 걸 만들어주겠다고까지 얘기합니다. 이거는 네. 뭐 이제까지 드러난 일관된 패턴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금품수수가 오고 가는데 네. 여기서 저는 오세훈 시장 거는 좀 다르게 보는 게 뭐냐면 만일 그 100번 양보해서 돈이 간 거는 뭐 갔다고 하니까 맞겠죠. 그런데 네. 사업한다는 그 후원자의 김모 씨가 네. 진짜로 원래 이런 돈들은 선거판에서 하는 것들은 은밀하게 현금으로 전달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걸 왜 계좌로 보냈을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말하자면 정말 은밀하게 돈을 주었겠다 그러면은 어차피 현금인데 그냥 네. 따로 불러서 그냥 뭐 이른바 뭐 검압이나 출장비라고 줬을 것 같아요. 그런데 계좌로 보내준 것은 나름대로 여기에 대해서 이 돈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좌로 보낸 거죠.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군다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말하자면 잘 훈련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 보니까 명 씨가 오 시장 캠프에서 주요 핵심 있는 분들과 굉장히 싸웠다는데 네. 그런 것들 과정을 놓고 본다면 저는 단순히 돈이 건네갔다는 이 하나만으로 완전 대가성으로 가거나 혹은 오 시장 캠프에 관여됐다 이렇게 보는 건 억측일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빨리 이것도 창원지검이 가르마를 타줘야죠. 결국은 검찰이 가르마를 타야 되는 상황으로 보인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면 의혹이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여기 밑에 뭐가 있느냐. 또 조은희 의원 또 선거 개입 관련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경선에서 지금 명태균 씨가 뭔가 모종의 역할을 한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또 조은희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소설입니다. 왜냐하면 2022년 2월 8일 명태균 사장이 전화해서
ARS 조사 돌려서 추세를 알아보는 게 어떠냐고 제안을 했는데 내일 모레 경선인데 지금 추세 알아보는 게 무슨 의미냐라고 내가 거절을 했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지금 오세훈 시장 그리고 조은희 의원 다 아니라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금 같이 언급된 사람들도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윤경호 의원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뭐가 하나 더 생기는 상황이에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 그러니까 조은희 의원의 경우도 여기까지만 보면 명태균의 여론조사 그걸 받을 거냐 말 거냐. 네. 명태균과 조은희와의 관계 이건데 그 전 단계의 다른 보도를 보면 조은희 의원의 뭐 배우자가 변호사고 그 변호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해서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고 그 얘기는 윤 대통령이 물론 그 시점에는 선거를 치르기 전이니까 그냥 대선 후보였을 뿐이지요. 네. 그러나 그때도 공천의 직간접적인 혹시 영향력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의혹 결국 제가 아까 말씀드립니다마는 잘못하면 꼬리 자르기 잘못하면 물타기가 될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명태균의 여론조사 여부가 돈을 받고 이루어졌느냐 또는 뭐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해결이 됐느냐 이거는 글쎄요 사후에 뭔가를 그냥 덮기 위한 게 아닐까. 더 핵심은 바로 그보다 한 단계 앞에 모든 게 다 숨어 있다는 걸 검찰 스스로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지금 윤경호 의원님 말씀은 의혹이 되게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 안으로 한 발 더 깊게 들어가야지 본질에 집중을 할 수 있다. 검찰이 그 부분을 좀 명심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의혹이 너무 많아서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손발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아까 나온 그 많은 의혹들 말고 어제 또 뭐가 나왔느냐. 국민의힘의 정말 이 공식적인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이랑 명태균 씨가 또 뭐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대체 뭐 연락이 없어요. 벌써 며칠이 됐는데. 다 뭐 게임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는 건지. 네, 애써주셔서 고마워요. 참 고생시켰네. 네. 근데 지금 여의도 연구원장이었던 그 당시에 이제 지상욱 여연 원장과의 이 강혜경 씨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연에서 뭔가 이 여론조사를 의뢰를 한 거고 그거를 뭐 받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유 고생하셨어요라는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최수영 의원님. 네. 일단 저 내용만 봤을 때는 여연의 일을 뭐 실제 수주해서 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하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아니 뭐 뒤로 뭘 받았어 뭐 이런 식으로 했을 수도 있고 하긴 한데 뭔가 여연이랑도 뭔가 거래가 있었나라는 의혹을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좀 약간 저도 좀 탐탁지 않은 게 뭐가 네. 있냐면 사실 이걸 비유한다면은 여의도 연구원이야말로 진짜 우리나라 뭐 정당이긴 하지만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한 노하우가 있는 사실상 우리가 여연 여론조사라 그러면 믿고 보는 약간 네. 이제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 건데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가 동네 전파사에다가 뭘 업무를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사실은 이게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이제 그 경험의 축적치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노하우가 있고 그다음에 막 그런 전문 훈련된 인력이 있는 그 여의도 연구원이 네. 명태균 씨한테 이렇게 말하자면 외주를 주거나 청탁을 그러니까 용역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 이해는 안 돼요. 근데 네. 그래서 저는 지상욱 전 원장이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은 분명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난 총선에 여의도 연구원을 둘러싼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적시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느냐? 네. 왜 소수만 공유하고 다수는 보지 못했느냐? 진짜 중요한 현지에는 전달되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들이 지난 총선에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라면 사실 이게 어떤 식으로든 일부가 사실로 밝혀지든 아니면 이게 의혹으로 끝나든 네. 어쨌든 저는 여의도 연구원의 기능 상실이라는 점은 저는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차제 이게 뭐 당의 싱크탱크라고 할 것이 아니라 네. 여론조사와 당의 싱크탱크는 완전히 분리시켜서 차라리 이 여의도 여론조사에 대한 부분은 외주를 주던가 아니면 정책연구원 기능을 활성화하든가 해야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가고 이런 의혹까지 갈 거라면은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라는 말이 부끄럽잖아요. 저는 차제 이번에 당내에서 이런 기류를 가지고 한번 선을 긋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따끔한 말씀을 또 하셨어요. 집권 여당의 싱크탱크인데
아까 삼성전자와 동네 전파사를 좀 비유로 좀 드셨죠. 왜 그런 뭐 의뢰 혹은 뭐 용역을 주든 그런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고 일단 기본적으로 당시에 그럼 여연이 명확하게 역할을 했는지 여부까지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검찰의 가르마라는 표현을 쓰셨죠. 검찰이 다 밝혀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차 반격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기사 보겠습니다. 윤, 김여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여야 내달 10일 재표결. 아까 저희 일면 속에서 살짝 봤죠. 어제 국무회의가 있었고 김여사의 이 세 번째 특검법 다시 한번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회로 넘어오면은 이걸 언제 표결하기로 했느냐. 원래는 내일 예정이었었는데 여야가 만나서 10일 날 하자라고 합의를 봤어요. 직접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그래도 우리가 손을 꼭 잡고 잘해보자고. 제 의결과 관련된 부분은 여당과 야당이 총력을 다해 가지고 표결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제 의결 날짜를 정확하게 예정을 해서 여야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12월 11일 날을 제 의결 날짜로 합의했습니다. 네,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표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달 10일에 표결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여야가 같이 뭘 합의를 했다라는 소식 자체는 상당히 좀 기쁘긴 합니다. 다만 이게 뭐 민생 법안이나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세 번째 넘어온 특검법을 이제 뭐 처리하기로 했다라는 걸 합의를 했다라는 얘기인 건데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은 아니 대체 내일 하기로 한 이 재표결을 왜 10일로 미뤘느냐. 사실 주도권은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쥐고 있는 사안인 건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왜 미뤘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근데 오늘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매경이에요. 시간차 반격 준비하는 민주, 특검 재표결 미뤄 여 흔들기. 다음 기사 보시죠. 이번엔 한국입니다. 재투표 숨고르기. 야 당원 게시판 내용, 여 이탈표 극대화 노력. 하나만 더 보실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윤 세 번째 거부권의 민주, 여 자중질환 노려 재표결 연기. 윤경호 의원님, 지금 기사 제목들이 시간차 반격, 재투표 숨고르기, 그리고 자중질환을 노려서 연기,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왔거든요. 가장 지금 민주당의 속마음을 잘 표현한 건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시간차라는 얘기 이외에는 저는 뭐 특별히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중질환이나 아니면 네. 여의 내홍 이걸로 인해서 흔히 말하는 뭐 반란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좀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게 그동안에 이번이 만약에 재표결하면 세 번째잖아요. 네. 그 두 번의 표결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가장 의식하는 게 뭐겠어요? 여론의 동향이에요. 본인의 생각이 갑자기 바뀐다? 그다음에 나에게 뭔가 뭐 이익이 생길 것 같다는 당근이 눈앞에 보이거나 네. 또 아니면 내가 이걸 지금 이렇게 표결을 안 하면 엄청난 손실을 입을 것 같다. 이런 거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들이겠죠.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28일 잡았던 이 재표결을 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로 갔을까? 중간에 가장 큰 변수 하나. 네.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다음에 뭐 차장검사 그리고 부장검사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에게 기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네. 그 3인에 대한 탄핵 추진이 다음 달 4일 있죠. 지금 잡혀 있잖아요. 네. 저는 이게 그때 뭐 제가 보기에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를 얘기했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화를 냈잖아요. 그 이전에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다른 주범과 공범들에게는 기소를 해놓고 이거는 왜 제외했느냐. 그래서 저는 그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이게
왜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이 재발의가 되고 재표결이 돼야 되는지를 환기시키는 그게 또 여론으로 가서 그 여론이 여당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칠 걸로 그걸 저는 가장 크게 노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말씀은 아마도 12월 10일 이 김 여사 이 특검법 재표결 전에 있을 12월 4일에 있는 이 검사 탄핵안이 징검다리 역할을 해서 이후에 10일 있을 이 특검법 처리까지 같이 뭔가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걸 노리고 민주당이 한 것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민주당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최수영 의원님. 국민의힘도 동의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이거를 미루는 게 나은 판단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양자 간의 윈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양자입니다. 아주 매끄러운 합의됐잖아요. 저는 네. 사실 뭐 물론 이제 이게 민생 법안이나 정책의 합의가 아니라 약간 뭐 특검법을 둘러싼 시차 합의라서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매끄럽게 합의가 된 이유는 뭐냐?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꽃놀이패예요.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제 거부권 행사하시면 더 시간을 갖고 여론전해서 더 국민의 여론을 들끓게 하다가 다시 우리가 이걸 전개하겠다라는 이제 말하자면 시간차 공격을 드러낸 거고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우리 좀 시간도 벌겠다는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당내 게시판을 둘러싼 내용 때문에 네. 사실은 지금 이렇게 갈 경우에는 이 불안정성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은 그러면 12월 10일 이전에 이 내용은 충분히 수습이 될 거다라는 게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시간 벌기라고 했잖아요. 일단은 지금 3주째 접어들었으니까 네. 이제 출구 전략을 짜고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10일을 앞두고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전개돼 버렸잖아요. 네. 아니면 또 친윤 쪽에서 공격을 하든 말든 어쨌든 이 문제를 지금 더 끌고 가면 또 안 된다는 그런 그 시간 그것이 이제 여야 합의로 12월 10일이 데드라인이 된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거꾸로 역산하면은 12일을 기점으로 놓고 빨리 이제 출구 전략과 합의를 모색해야 되는 시간 벌기가 양쪽의 입장이 딱 맞아떨어진 케이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은 이게 뭐 12월 10일까지 내용이 수습이 될 거다라는 전제라기보다는 일단 시간을 버는 측면이 있다. 당장 이 발등에 떨어진 불을 살짝 좀 옆으로 좀 옮겨놓는 효과 정도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이렇게 번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이냐라는 거겠죠. 다음 기사 볼까요? 법원발 악재의 게시판 내용까지 여당 특검법 이탈표 비상입니다. 지금 법원발 악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죄 선고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게시판 내용, 이 당 게시판 관련한 지금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특검법 이탈표로 이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요 관련해서는 지금 뭐 비상 많은 지금 논의들이 지금 당 내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 볼까요? 특검법 재표결 불참 방안 검토도 당내 표단속 외에는 전략이 없는 게 현 주소다라고 했는데 이걸 보면은 지금 별 방도가 없네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 밑줄 볼까요? 급기야 원내 지도부는 특검법 재표결 시 전원이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다. 최수영 의원님. 네. 이게 지금 투표를 하는데 익명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기표소에 들어가서 해서 이걸 종이를 갖고 나와서 투표함에 넣는 거거든요. 안 들어가고 바로 그냥 빈 종이 받아서 바로 가겠다라는 이런 적이 있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건 참 궁색한 말하자면 마지막에 어찌 보면은 네. 이거는 정말 그 선택의 최악의 수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저렇게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당이 만일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의 구성원을 믿지 못해서 우리 눈으로 확인하자. 아하. 그리고 여기서 반란표 우리가 눈앞에서 색출할 수 있다라는 게 과연 그게 민주당을 일극체제 아버지 정당이라고 공격하는 국민의힘이 해야 할 모습인가요? 저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10일 전에 저는 어떤 식으로든 네. 지금 국민의힘이 빠져 있는 게 약간 매몰 비용의 오류예요. 그러니까 한 대표는 법리를 얘기하고 네. 저쪽에서는 왜 그래 또박또박 얘기하던 사람이 이번에 또 왜 못하냐 얘기하는데 빨리 그래서 서로 입장이 너무 깊게 빠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동안 투자한 돈이 아까워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빨리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가야지 매몰 비용의 오류에 갇혀 있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저렇게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보기에 국민들로부터 앞으로 국민의힘이 메신저의 힘을 상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까지 가는 극단의 수는 두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 이런 적이 없었다. 기표소 들리지 않은 상태로 바로 가서 눈앞에서 색출하는 상황까지는 정말 최악의 수인 거고 실제 현실화되지 않는 게 맞다라는 또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매몰 비용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는 저희가 잠시 뒤에 다음 키워드로 좀 같이 얘기를 해볼까요? 쳇바퀴 내홍입니다. 쳇바퀴 내홍 기사 같이 보시죠. 쳇바퀴 여당 내홍, 헤게모니 싸움, 대표가 빠른 매듭을 등등의 많은 얘기들이 지금 이 내홍 속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쳇바퀴 내용 무슨 내용이냐? 당원 게시판 논란 내용인 겁니다. 이게 지금 내용으로 번지고 심지어 이제 골마가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드는 3주차째를 맞고 있는데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오실까요? 당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와 같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고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고발하신다라고 하면 저한테 무수하게 많이 사퇴하라고 한 문자가 와 있습니다. 근데 그 번호들도 다 따서 드릴 테니까 같이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사가 있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기 전에 한 번 정도만 뭐 법률 자문 단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에게 확인했더라면 그런 것은 뭐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금방 확인해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보고 어쨌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한 대표의 리더십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련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어제 사실 이 소식을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냐. 최고위에서 고성까지 나왔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공개적으로 충돌했다. 그리고 그 얘기 중에 최고위의 이 공개 충돌 와중에 김민전 최고위원이 아까 들으신 것처럼 아니 대표 사퇴하라는 얘기 이런 글 올린 사람 고발한다면서요. 라고 얘기를 한 부분도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아니 어디에서요? 무슨 기사에서요? 라고 한 대표가 다시 되묻고 반박을 하는 그런 상황까지 빚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최고위원이 이거 헤게모니 싸움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동학 위원님. 지금 당 밖에서, 국민의힘 당 밖에서 계시는 입장인 건데 보시기에 헤게모니 싸움이다. 동의하십니까? 인정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나 네. 아니면 친윤 쪽에서 한동훈 대표를 대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뭔가 동등한 입장에서 뭔가 서로의 실권을 가져가기 위한 단계,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전 단계로 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미 한동훈 대표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민심과 당심에 63% 가까운 득표를 얻었고 네. 그렇게 해서 됐는데 사실상 본인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4, 5개월째 내내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는 좀 짜증이 많이 날 겁니다. 집권 여당이 당대표를 뽑아놓고도 허수아비 취급하고 있고 오히려 의원들에 의해서 뽑히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대통령께서 당대표로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닌가? 이러한 모습들도 굉장히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 계속해서 흔들리는 모습, 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대로 된 국정이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정말 국민들 앞에서는 절망밖에 있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러한 문제들을 빨리 개선하는 것들이 필요한데 한동훈 대표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 가지 지점이 있는데 하나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해서 대통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길은 대통령에 완전히 무릎 꿇고 들어가서 그냥 수그리고 그 수긍을 하는 거. 지금 친윤들 하는 대로. 근데 둘 중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헤게모니 싸움이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라고 여쭤봤는데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 헤게모니 싸움은 동등한 세력 간의 세력 다툼으로 봐야 되는 건데 기본적으로 동등한 세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헤게모니 싸움이 될 수가 없다라고도 또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친윤계 그리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본 동등한 관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걸 헤게모니 싸움이라고 최소한 용산 대통령실 쪽은 보지 않을 거다. 친윤 쪽은 보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인 건데 친윤에서는 집요하게 이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의 한동훈이 말이 왜 이렇게 깁니까? 그래서 썼어 안 썼어? 썼냐고요 가족들이. 제가 이제 공식적인 반박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
만약 윤석열 대통령 가족들 명의로 한동훈 대표 비방하는 글들이 다소 올라왔으면 이렇게 넘어갔을 겁니까? 아하. 난리가 났겠죠. 아하. 너무 확신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고소호소인이기도 합니다. 고소해라. 저를 고소해라. 장해찬이 음. 한동훈 대표 가족들의 명예를 허위 사실로 훼손했다. 이렇게 고소를 해주면 예. 가족이 했는지 아닌지 허위를 밝히기 위해서 경찰이 보다 확실하게 이 진상을 신원을 확인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죠. 지금 이번 사안에 대해서 거의 가장 선두에 서서 연일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재준 위원님, 친윤의 입장은 됐고 그래서 썼어 안 썼어 이걸 지금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원래 저런 식의 논리가 저희가 좀 익숙하죠. 원래 민주당 쪽에서 이제 강성 지지층이 한동훈 대표를 비난할 때 저런 식의 논리를 많이 썼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었던 분의 입에서 저런 식의 논리가 나온다는 게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게 좀 약간 오버랩이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전당대회 때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른바 이제 그 문자 일식과 관련된 논란이 있었죠. 네.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창 이제 그 한동훈 대표를 비난했던 쪽에서 했던 얘기가 네. 저 논리가 지금 똑같아요. 다른 어떤 그 이슈들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빠릿빠릿하게 아주 단답형으로 잘 대답을 하더니 왜 문자 일식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했냐 뭐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 일식을 통해 가지고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 민심이 흔들렸습니까? 뭐 체제가 흔들렸습니까? 뭐가 흔들렸습니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대응을 해야 되는 문제에는 대응을 하는 것이고 네. 대응할 문제 가치가 안 되는 건 대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게 간단한 거예요. 무슨 뭐 한동훈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불리하기 때문에 대응을 뭐 똑바로 못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응할 가치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아예 그냥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 다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해봤더니만 한동훈이라고 하는 그 동명이인이 썼다라고 하는 글 12개 정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글들, 그 글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명의 글들도 들어가 있는데 네. 그거는 무슨 뭐 비난이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냥 뭐 사설을 갖다가 공유한다든지 정치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란 말입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지금 이제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자기를 고소해라, 자기를 고발해라라고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은 네. 먼저 자기가 고발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그 장해찬 전 최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동훈 대표의 와이프 이름까지도 거론하면서 네. 진 이제 그 변호사죠, 그렇죠? 그분이 이제 이 모든 어떤 그 댓글 조작이라고 본인이 주장하는 거에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하고 있는데 본인은 그럼 고발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제3자로 고발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왜 근데 본인은 고발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뭐 아까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럴 때냐 이겁니다. 도대체가 지금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안도 복잡하고 한데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냐 이거를 좀 묻고 싶습니다. 이 문제가 누구한테 도움이 되느냐.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본인이 뭐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입 밖으로 꺼냈을 때 모두한테 누구한테 좋은 일이 하나 없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것뿐 아니겠느냐. 이익심 논란 봐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제 직접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제가 그렇게 충분히 다 얘기했죠? 어제 더 질문 없었던 것 같은데요? 당이 너무 자존심에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여기까지만 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없는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분란을 불필요하게 만들어내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죠. 근데 이 발언에 대해서 경향신문은 또 제목을 이렇게 뽑았습니다. 없는 분란 만드는 이들이 문제. 이건 한 대표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뭘 붙였냐? 한동훈 불통의 여당 흔들. 네. 근데 요 한동훈 대표 얘기를 그대로 갖고 오긴 했습니다만 그 뒤에 붙은 다소 해석적인 제목이 한동훈 불통의 여당이 흔들한다. 성 의원님, 한동훈 대표가 불통이어서 빚어진 일 아니냐라는 취지의 또 제목입니다. 아니 저는 애당초 지금 이제 뭐 특정 언론사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불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그럼 소통이 뭐냐 도대체 뭐를 소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모든 얘기 같은 건 다 불통이라는 것이고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뭐 여러 차례 걸쳐 가지고 의사 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불통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는 소통이 뭐냐? 그러니까 답을 정해놓고 지금 약간 좀 끌어가는 느낌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근데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치적인 그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어떤
어떤 비판이 당 내부에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저는 좀 문제가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이제 그 뭐 민주당 쪽에서도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불통이다. 뭐 모든 게 불통이라고 생각하니까 불통이라고 얘기하겠지만 당 내부에서 한동훈 대표가 몇 번에 걸쳐서 지금 자기의 어떤 입장 표명을 했는데 이것까지도 불통이라고 보는 거는 그냥 속된 표현은 억까다. 억지로 그냥 까는 거라는 거죠. 지금 이제 뭐 몇 번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한동훈이라고 하는 명의로 작성이 됐던 그 글은 분명히 법적인 문제 소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당무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네. 전수조사의 지금 그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이미 결정이 돼 있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사퇴한다라는 거. 그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의 마음이나 소통은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기본적으로 어떤 이 한 대표 쪽으로 공격이 오고 있는 건데 이 공격의 목적은 대표직 사퇴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뭘 해도 불통으로 볼 거 아니냐라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실 이 사안이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최고위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완전히 물 위로 이제 올라온 상황이죠. 이게 뭐 친한 친윤이었고 뭐 공개 충돌이라는 점도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이거 대표 사퇴하라는 글 올린다고 이 사람 고소하냐 안 하냐 요 사안을 두고서 지금 사실 직접적으로 불이 붙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민전 최고위원 내가 기사를 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대표가 그럼 그 기사 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그 기사를 그 단체방에 올렸다고 합니다. 지도부 단체방에. 그러면서 오보라고 하시면 빨리 정정 요청하세요라고 했다라는데 대체 그 기사가 뭐냐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요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가 이게 촉발이 된 거냐. 한 대표 가족 명의로 단 게시판에 대통령 부부 비방글 올라왔다는 논란과 관련해 수사를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거다. 한 대표에 대한 협박 혐의도 고발장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대표 사퇴 추가 의혹을 폭로하겠다는 식의 글 등이 대상이 된다라는 게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지금 제가 다 같이 봤는데 이동학 위원님, 네. 대표 사퇴하란 글 올린 사람 고발한다는 기사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맥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당대표 사퇴, 추가 의혹 폭로하겠다는 식의 글 등이 대상. 그리고 저 소스가요. 당직자 발이에요. 그러니까 기자가 그냥 없는 문장을 쓴 것은 아니고 네. 한동훈 측에 지금 당직자를 하고 있는 분의 이야기를 들어서 저걸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최고위 자리에서 김민전 최고위원이 저 얘기를 했고 네. 그러면 그 기사 소스가 뭐냐? 도대체 어느 언론에 나왔다는 거냐? 우리는 고발할 이 생각이 없는데 라고 하니까 바로 제시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준비 없는 발언을 저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지나간 걸 보고 발언을 했다는 것인데 네. 현장에서 바로 저거를 했다면 아마 이렇게 논쟁이 또 오진 않았겠죠. 근데 그 김민전 최고위원도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점도 이미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어쨌든 지나가다 본 기사라도 나중에 저걸 다시 제공을 하니까 한 네. 대표 측에서는 저 문장 자체가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라고 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냥 문장 읽어보면 사실 그냥 그렇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으로 저는 읽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곁가지로 그냥 또 세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본질은 한동훈 대표가 그냥 깔끔하게 우리 가족이 안 했다 혹은 가족이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가족이 안 했다라면 이건 명의도용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 이 경찰이든 어쨌든 수사를 좀 기다려서 네. 그거를 또 기다려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경찰이 또 제대로 수사를 할까? 이런 의문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신뢰로 먹고 사는 기관들인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 치하에 들어와서 뭔가 불리하거나 뭔가 또 잘못될 것 같은 거 그리고 한동훈도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경찰도 눈치를 보지 않을까?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 불리할까 이런 것들을 또 판단하기 시작하면 이것도 또 하세월 지나갈 것 같아서 지금 여당의 이런 뭐 내홍 자체가 굉장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한가해 보이는 그런 이 모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일단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답답한데 한동훈 대표 그냥 대답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뭐 이거 진짜 이 고발한다는 걸로 보이는데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글을 제시를 하면서 대표적인 친한이죠. 신조 부총장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같이 볼까요?
김민전 위원께 묻는다. 정말 그 기사를 대표 사퇴 촉구 글을 썼다고 당이 고발한다는 취지로 읽으셨습니까? 그다음 그 오독 아닙니까? 그러면서 목요일 회의에서 책임 있는 해명을 촉구합니다. 국민의힘 최고위가 월요일, 목요일 열리죠. 월요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관련해서 내일, 목요일, 내일 이거 당신이 오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목요일까지 이거 관련해서 내일 직접 공개적으로 해명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성재준 위원님, 이게 목요일날 공개 해명을 요구했다는 게 내일 있을 최고위도 또 충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내일 이 시간 이맘때쯤 어떤 일이 전개가 되고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김민전 최고가 사과를 하는 게 맞을 텐데, 근데 지금 이제 그 기세라고 할까요? 기세로 봤을 때는 사과를 안 하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또 다른 또 갈등의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만 좀 강경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은 일단 저 발언이 지금 나왔던 시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선고가 있던 그날이에요. 그날 그렇죠. 아침에 지금 저 발언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그 의도가 뭘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어떤 문제 제기, 별로 이제 중요하지도 않은 쓸데없는 것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배가 너무 부르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속된 표현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뭐 당연히 유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럼 뭔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를 기반으로 이 정도의 어떤 그 내부 분란이나 이런 것들은 좀 괜찮겠지. 이 타이밍을 딱 잡아가지고 헤게모니 싸움을 해야 되겠지. 이렇게 판단했으니까 저런 식의 발언이 나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고 배부른 소리라고 저는 보고, 네. 김민전 최고 같은 경우는 오보라고 지금 이제 뭐 주장을 하면서 저거 기사에 대해서 뭐 조치를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봤을 땐 김민전 최고가 지금 조치를 당해야 되는 겁니다. 오보가 아니라 오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기사를 쓴 기자 본인 스스로도 뭐라고 이미 밝혔냐면은 그런 의도로 쓴 게 전혀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 지금 기사를 읽고서 김민전 최고가 그 당시 이제 했던 발언이 뭐였습니까? 당대표에 대한 사퇴 요구를 하면은 그거에 대한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나 또한 마찬가지로 문자로 뭐 수천 건의 그런 식의 사퇴하라는 얘기를 듣는데 내가 번호 같은 거 정리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이것도 고소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기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아까 전에 그런데 기사 같은 경우는 살짝 위에서도 나와 있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 맥락 자체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허위 사실, 그다음에 협박, 그런 맥락 속에서 사퇴 요구나 아니면 이제 추가 의혹 이렇게 이제 묶여 있는 건데, 이거를 대표를 사퇴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고소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석한다면은 제가 봤을 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김민전 최고가 좀 피곤하신 상태에서 네. 글을 갖다가 그냥 대충 읽고 좀 얘기를 하셨던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한동훈 대표에 대한 뭔가 좀 뭐 아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김옥균 프로젝트 일환으로서 얘기했던지 둘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네. 같은 글인데 사실 두 분이 또 해석하신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오독이냐 아니냐 논란까지 빚어지고 있는 지금 최고위에서의 이 공개 충돌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요일 그 공개 충돌, 그 자리에 있었던 추경호 원내대표가 자, 비공개로 얘기하시죠. 그러고 중재를 했었죠. 근데 이 추경호 원내대표가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실까요? 당에서 이견이 장기간 노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하고, 어제 최고위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조금 발언에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하는 데 대한 아쉬움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석자들이 발언에 좀 신중해야 되지 않았냐 하는 아쉬움이 좀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내일 있을 최고위가 어쩌면 굉장히 소규모로 오붓하게 열릴 수도 있어 보인다. 왜? 9명만 참석을 하는 건 어때요? 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9명 누구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당연직이죠. 그리고 최고위원 6명, 장동혁, 김재원, 인요원, 김민전, 진종호, 김종혁까지만 9명만 참석하고 나머지 다 빠져라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9명만 참석을 하는 게 이게 성재준 위원님, 이게 중재안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뭐 9명만 이제 참여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약간 좀 그렇게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근데 뭐 다시 한번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시기에서 이게 전면적으로 뭔가 된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친윤과 친한의 헤게모니 싸움이라든지 네. 이럴 지금 때가 아닙니다. 정말 이런 지금 때가 아니고요. 지금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의 위중교사가 무죄가 나오고 난 뒤에 굉장히 지금 기세등등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사실 뭐 근거로 생각해 봤을 때는 별로 그렇게 근거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제가 하나로 똘똘 뭉쳐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단일 체제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지금 압박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상태이에요. 네. 지금 국민님이 믿을 수 있는 건 한 개밖에 없습니다. 국민밖에 없어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의 어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가지고 그것만 갖고 지금 우리가 싸워도 모자랄 판인데 네. 지금 친윤이냐 친하냐 이거를 가지고 또 그리고 무슨 댓글이냐 무슨 뭐 당원 게시판 문제냐 지금 제가 그 댓글 지금 올라오는 지금 방송의 댓글을 보면서도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네. 아니 이 얘기 언제까지 할 거냐 이거예요. 당원 게시판 문제가 지금 3주가 됐는데 이게 뭐 중요한 거라고 계속 얘기를 하냐. 한두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국민의힘은 지금 이런 거를 가지고 이런 소소한 거를 가지고 지금 싸울 때가 아니라 국민들에게 목소리를 내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정말 혁신을 해야 그래야지 이재명의 민주당 체제를 맞서 싸울 수 있다라고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저희 아침에 매일경제 댓글까지도 지금 실시간으로 파악을 하면서 방송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중요하다고 민생 신경 써라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느냐라는 지금 따끔한 지적을 또 하셨는데, 근데 관련해서 이게 지금 사실 말씀처럼 당 내부의 일인 거죠. 국민의힘의 당원 게시판에 이 올라온 글을 갖고 논란이 있었고 당 내부에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건데 관련해서 야당이 나섰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사 같이 볼까요? 조국 당이어 강성 친명도 한동훈 특검법 촉구입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법을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누군지 직접 보시죠. 한 국가의 집권 여당 대표가 여론조작 의혹에 휩싸인 것은 매우 충격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의혹을 투명하게 밝히고 국민의 의구심을 완벽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한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네, 양문석 의원은 민주당이죠. 그런데 민주당 양문석 의원이 이동학 의원님, 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에 특검하자라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건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저거 아마 법안이 나오기도 어려울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네. 예. 그리고 나온다 할지라도 저것이 민주당 뭐 이렇게 아주 개인의 생각일 것 같아요. 민주당 전체적인 생각은 아닐 것 같고, 한동훈 대표의 특검법을 낸다 하더라도 통과될 가능성도 없죠. 근데 재미로 만약에 해본다면 네. 여당에서 몇 표가 나올까? 여당에서 뭐 엊그저께 40명 정도 모였다고 하는데, 네. 예, 뭐 40표가 나올까? 여당에서? 이탈표가 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김건희 특검법보다는 훨씬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실은 전국 자체가 한동훈 대표의 특검, 지금 이거를 할 상황은 아닌 거죠. 순서에서도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아니면 최혜병 특검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지금 통과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또 특검법을 얘기하면 국민들께서 약간의 피로감을 느끼시지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대표가 결국 이 국면을 어떻게 좀 넘어서야 되냐.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 사건도 22년 전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문제가 되니까, 문제를 삼으니까 재판도 받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없는 분란을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다. 이런 인식은 대통령과 똑같은 인식인 거예요. 지금 이대로라면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는데 빈손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로 시작해서 김건희로 끝난 정권이라고 역사적 판명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한동훈 대표 역시 당신과 민심을 얻어서 당대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빈손으로 그냥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한동훈 대표가 내뱉었던 말 중에 정말 이행된 게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그냥 위안 삼아가지고 이거 이행됐다 스스로 자화자찬한 거 말고 실제로 국민들께서 한동훈 때문에 뭐가 바뀌었다 이렇게 된 거 있습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 역시도 여기에 지금 발목 잡혀가지고 눈덩이가 지금 엄청 굴러가고 있는데 이르게 대응을 하지 못해서 지금 엄청 커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자체가 자기 리더십에 엄청난 타격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제라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다른 친윤 인사들처럼 대통령한테 확실히 무릎 꿇고 들어가서 대통령을 보위하는 것처럼 확실하게 친윤으로 하든가, 아니면 민심을 얻어서 부응을 하듯이 결국에는 윤심에 맞서서 민심을 그대로
이 투영할 수 있는 그런 국정 기조 전환을 확실하게 이행을 시키든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지 지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질질질질 끌려가가지고는 지금 윤석열 정부 완전히 망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 의견이십니다만 상당히 세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네. 개인 의견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거다. 국민들이 문제라고 얘기하면 문제인 거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별거 아닌 문제를 이렇게 문제를 키우는 사람들이 더 문제라는 얘기의 그 시각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하셨어요. 송재준 의원님. 아니 근데 이게 뭐 문제라는 말이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듣는 분들도 헷갈리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국민들이 문제다라고 했었을 때 그 국민들이 누구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국민적인 여론이 형성이 돼 있는가에는 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지 국민적인 여론이 아닐 것 같아요. 그거를 잘 보여주는 게 민주당에서 당적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한가요? 한동훈 대표 아까 뭐 특검법 이런 얘기했었는데 아까 저는 자료 한번 나올 때 뭐 민주당 쪽에서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시길래 누가 자료화면에 나올까 좀 내심 기대했는데 양문석 의원이 갑자기 짜잔하고 등장을 하시길래 아 이거는 아직까지는 민주당의 어떤 주류의 의견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고 네. 그거야말로 민주당의 어떤 그 국민적인 의견이 지금 한동훈 대표에 이렇게 막 모여 있지 않다는 또 방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이번 댓글 문제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여당인 것뿐만 아니라 네. 보수 쪽 정당 아니겠습니까? 보수에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유에 대한 가치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댓글을 통해 가지고 정말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댓글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한다라는 것은 그냥 답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가는 거다. 국민들이 오히려 누구한테 피로감을 느낄지는 명확할 거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이 사안이 몇 주째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오히려 역효과, 역풍이 어디로 불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약간 또 다른 기사가 또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다. 그 기사를 살짝 볼까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한 대표의 장모, 모친 명의의 똑같은 윤 대통령 비방 글이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7분 간격으로 올라왔다라는 게 동아일보의 오늘자 기사입니다. 포털뉴스 댓글에 나온 내용이 똑같이 한 대표의 아내, 딸 명의로 게시판에 복붙이 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선 누군가 한 대표 가족 이름을 사용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이동학 의원님, 네. 이거는 누군가 한 대표 가족이 진짜 한 게 아니고 한 대표 가족의 명의를 도용해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가질 법하다라는 요런 요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 네. 가족들한테 확인은 1분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모두에게 전화를 걸어도 금방 확인이 돼요. 안 했다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명의도용 사건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공격을 했던 친윤들, 네. 여러 인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오히려 다른 궁지에 몰릴 가능성도 있는데, 근데 한동훈 대표가 지금 눈덩이를 너무나 그냥 방치를 해둬가지고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할 거면 왜 처음부터 얘기를 안 했냐라고 오히려 또 역공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또 명의 도용으로 가려면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전에 그냥 밝힐 수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그걸 숨기고 있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한동훈 대표가 지금 얘기 안 하고 있는 것은 네. 굉장히 모호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가족들이 뭐 예를 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사학하기가 상상을 초월한다. 그다음에 김명신 부부가 보고를 방해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보수 분열의 원흉이다. 이런 글들도 막 지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그 부분을 해명 차원에서라도 안 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지금 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눈덩이가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이것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중요한 잣대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지금 결국 한 대표가 눈덩이를 키운 거 아니냐, 왜 해명을 안 하냐. 하지만 또 한쪽에서는 아니 이게 해명을 할 사안이냐, 이 별것도 아닌 더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에 자꾸 집착해서 이것만 얘기하라고 하느냐, 자유의 가치를 옹호하는 보수 정당이 맞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지금 저마다 다른 시각으로 얘기가 충돌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조선일보 기사가 이게 나왔습니다. 같이 볼까요? 게시판에 3주째 묶인 여당, 쇄신, 민생 다 놓칠 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